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한동훈 사태로 스텝이 꼬인 조중동이 국힘 내부 문제에 관심을 껐다라고 하는 지금 사설이 나왔는데요. 자, 사실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등을 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디서 비틀어졌는지 어디서 스텝이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동아일보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널A와 함께 노골적으로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댔죠. 이재명 까는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 깠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스탠스가 굉장히 묘하잖아요. 원래가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나타나니까 한동훈을 상당히 이제 지지를 했죠. 그리고 윤하고 한이 사이가 멀어지니까 조금 묘한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완전히 윤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형국이고요. 중앙일보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JTBC와 사실상 같은 논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또 보수인 척해요. 왜냐하면 좌파인 척해서는 안 되잖아요. 좌파는 어차피 경향과 한겨레, MBC 여기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먹을 데가 없어. 거기 갈 데도 없고. 누가 조선일보를, 중앙일보를, 누가 동아일보를 아무리 좌쪽으로 쓴다 하더라도 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안 봐줘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에서 신문파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보수에서도 조선일보가 보수지야? 중앙일보가 보수지야? 동아일보 보수지라고?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조중동 탓을 별로 안 했어요. 다만 조중동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 조중동이 색깔이 원래가 얘들은 그냥 장사 속 오로지 돈벌이만 하는 거지 뭐 이념이고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사의 이익, 자기들 이익, 방씨들 이익 이거 하고 그리고 또 돈벌이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아니에요. 보수가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보수지를 자처했던 거죠. 그 전에 사실상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다 40대, 50대, 60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신문을 받고 그 사람들은 되게 보수 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장사가 돼서 보수 흉내를 냈던 거지 이들이 보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사태 때도 그래요. 한동훈이 진짜 보수입니까? 아니 한동훈이 진짜 보수라면 보수의 정책과 어떤 그런 보수의 철학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진짜 보수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보수를 갖다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몰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중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한동훈 편 들면서 윤석열 죽이기 나섰죠? 그럼 한동훈이 살아가지고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싸움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조중동이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서 한동훈으로 하여금 윤석열을 도와줘라 이런 논조를 가져갔으면 한동훈이 그렇게 나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을 띄워주려니까 조중동 믿고 까버렸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한동훈이 뭘 믿고 저렇게 까불지? 뭘 믿고 현직 대통령한테 저렇게 대들지? 근데 그게 바로 조중동 믿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조중동 믿고 그러다가 조중동의 힘이 그렇게 지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유튜브의 힘이 더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한동훈이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 조중동은 이제 힘이 광화문만큼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조중동 신문만 끊는 게 아니라 조중동에서 만드는 유튜브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조중동에서 만드는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에서도 뭐 유튜브 많이 만들어요. 뭐 김광일의 무슨 쇼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탈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독운동, 절연운동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절독이라는 것은 신문만 끊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다 탈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독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지금, 자, 보수도 뭣도 아닌 조중동.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만 올인하다가 지금 낙동갈 오리알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서 한동훈이는 뭐 사라졌죠, 이제. 그럼 한동훈이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한동훈 사태에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상 1인 미디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 30대가 하는 1인 미디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은 무슨 1인 미디어가 무슨 뭐 나이 먹은 사람만 본다 어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시대가 1인 미디어 시대예요. 20대들도 30대들도 그 천조국 파랭이 같은 그 미국 사람 있죠. 또 뭐 그라운드 C 같은 애들 있죠. 뭐 많아요. 하여튼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지만 정치 유튜브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인 미디어의 엄청난 이 어떤 영향력 이걸 갖다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지금 20, 30대가 말이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중앙일보의 그 영향력을 알 것 같습니까? 20, 30대한테 조선일보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조선일보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오히려 걔들은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괜히 친중 스탠스 하고 괜히 뭐 한동훈 도와주는 스탠스 하고 뭐 한동훈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이따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저 이재명이 얘기하는 내란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는 미친놈 취급받아요. 이제는 오히려 조중동이 미친놈 취급받고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전부 다 음모론자라고 얘기하고 계엄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이제는 얘들이 조중동이 벌어진다 이거죠. 지금 청년 정치 어쩌고 하면서 지금 그 조중동 같은 데에서도 뭐 그쪽에 영향력을 한번 해볼까 뻗쳐볼까 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뭐 그런 거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청년들은 조중동한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조중동을 그나마 지지했던 그 기성세대들도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조중동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 자리에 특정 정치를 앉힐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면, 즉 한동훈이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어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중동의 영향력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조중동도 물론 유튜브를 만들지만 조중동 유튜브나 개인 1인이 만드는 유튜브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거기가 더 질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 나오는 패널이 더 얘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더 정론을 얘기합니까? 팩트를 얘기합니까? 순전히 말이죠. 한동훈이나 띄워주고 윤석열이나 까대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유튜브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신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자본력을 가지고 조금 더 종이 좋은 거 쓰고 그다음에 기자 좀 더 써가지고서 그렇게 종이신문 시대에는 제왕 노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야 안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은 말이죠. 끝났다. 8년 전에는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사실상. 그리고 사실상 조중동이 문재인을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조중동은 그랬을까요? 얘들은 그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보수 대통령을 만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문재인이 하면 우리 언론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쟤들이 말이죠. 이 보수 쪽에서 대통령을 만든다는 생각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한테 미리미리 지금 줄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되면 오히려 언론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중동이 완전히 스텝이 꼬였는데 보수도 아닌 것이 보수도 뭣도 아닌 것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수도 지읒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중동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정신 안 차리겠지만 말이죠. 우리 우파 유튜브들 더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